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영이 필기. 아이씨, 완전 사랑스러워. 필기를 보고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이 뭐, 언니 누구지? 이 사람 사랑하고 싶어. 막 이리 될 것 같은데, 진짜. 소영 봐봐. 그죠? 필기를 보고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진짜. 정말 볼수록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또영이도 봐 있지. 야, 또영이 필기, 또영이의 이 글씨는 되게 개성적인데? 뭔가 이 되게 야, 그죠? 되게 독특하다. 멋있다. 캘리그래피한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 알죠? 글씨 막 샥 예쁘게 쓰는 거. 요 시 되게 또 일관되게 또 되게 멋있게 쓰는데? 예쁘다. 좋아요. 어이, 멋지다. 좋아. 승현이 거도 봐줄까요? 승현이 거도? 승현이 보자, 승현이. 승현이. 아니. 오, 완전 예뻐. 승현이 어때요? 예쁘죠? 우와. 여기 사람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 진짜. 승현이 완전 예뻐요, 필기. 승현이 완전 예뻐. 승현이, 우리 반은 여러분들이 다 예쁘게 잘 써주네요. 진짜. 네. 좋아. 어디 당신도? 당신 안 돼요? 그래요? 왜? 자신감 없다고요? 예쁘네. 그래. 선영이도 예쁘게 잘 쓰네. 좀 떨어지네. 자, 농담. 자, 가보자.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짜잔. 우지야,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갑시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의 주제는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바로 저번 주제 말미에 막 되게 자세히 설명을 했던 그 주제거든요. 이게 그 책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설명 방식, 이건 이제 누가 썼던 논문을 토대로 내가 이렇게 각색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책마다 또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하니까 또 답안지를 쓸 때 또 약간 뭐 오해를 살면 감점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옥스토비에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건 뭐 간단하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이제 그 문제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나오고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그 칸 끼워 넣기 형식의 문제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되게 그 내부 안에 있는 내용이 복잡해서 전체를 다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이 뭐냐면은 이게 칸 끼워 넣기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 2, 3, 4, 5, 6, 7 총 7개의 칸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냐 그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재충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요걸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했었죠?
아니, 우리말 번역이 2차 전지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세컨더리 셀이라고 했었죠. 의미는 뭐고요? 충전. 그래서 뭐 1차 전지, 2차 전지,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칸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에노드 반응을 작성해 봐라 였습니다. 자, 에노드가 우리말로 산화죠. 그래서 산화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제 아마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면 방전 과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방전 과정에 대해서 보통 설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끝날 말미에 뭐 충전 과정은 이것의 역과정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방전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내 표현이 아니고 옥스토비 표현인데, 옥스토비 표현은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옥스토비 책의 표현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 싶거든요. 어색하거나 조금 별로다 이렇게 싶은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선 저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여기에 탄소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흑연층 을 옥스토비 책에서 C6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흑연이라고 하는 게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육각고리 형태로 모여서 2차원적으로 쫙 확장된 게, 그게 바로 그 흑연층이죠. 그래서 그 육각고리가 이제 단위로 나타나니까 저렇게 C6라고 쓴 것 같은데, 이건 뭐 저자의 취향이니까 뭐 옥스토비 책에서는 저렇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수식만으로는 질량 보존이 성립을 하지 않죠.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옥스토비 책은 이걸 빼고 그냥 리튬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그만큼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리튬은 그래파이트 층 내에서 이미 리튬 플러스로 산화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식으로 쓰자면 리튬 Y의 UC6이라고 쓴 게 옥스토비 책의 의미로는 이거예요. 얘가 1 플러스인 상태로 얘가 이미 Y계가 있는 거지. 그럼 탄소 6가 이미 여기에서 뭐냐면 Y계만큼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 탄소층에 뭐냐면은 리튬 양이온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이 산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있는 이 리튬 양이온은 특별한 반응성이 없는 구경꾼 양이온 상태로 빠져나오고, 이때 탄소 6가 원래 흑연으로 돌아오면서 지가 Y계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탄소층 자체가, 이 흑연층 자체가 이렇게 Y계만큼의 전자를 내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전자는 그래파이트 층으로부터 온 것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리튬이 중성 상태에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그 양이온이 된 전자를 흑연층이 받아들여요. 그 흑연층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그 전극 반응이 진행이 될 때는 리튬 양이온이 층사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흑연이 가지고 있는 음전하가 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결국 이거예요. 그 리튬이 전자를 잃고 그 전자를 흑연층이 받고 그 흑연층이 다시 전자를 잃은 거니까 결국 맨 처음 전자 소스는 어디예요? 리튬이죠. 뭐 그러니까 리튬이 원래 정적으로 중성에다가 전자 하나를 흑연층에 줘.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됐어. 근데 이 전자가 다시 또 반응을 해. 그럼 결국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이제 복잡하게 그 뭐냐면 흑연층 내에 있는 리튬이 이렇게 전자를 내서 산화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옥스토비의 그 철저한 관점은 뭐냐면 이 그래파이트 층 내의 리튬은 철저하게 이런 이온 상태로 100%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는 흑연층에 있다가 흑연층에 있는 전자가 산화돼서 나온다. 여기 이제 옥스토비라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뭐 이 전자가 다 리튬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흑연층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온 것이다 라고 옥스토비는 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현상인데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에서 반응식을 표시할 땐 이걸 안 써줘요. 또 이렇게. 사실 이게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려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걸 또 안 써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옥스토비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오류가 좀 많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뭐 여하튼 뭐 그 사람의 뭐 이렇게 표현 방식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에노드 반응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또 저번 시간에 슬쩍 말씀드렸지만 그 리튬으로부터 공급된 전자는 자 그래파이트 층의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 했었죠? 지금 이 전자 이거 리튬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놓고 그걸 그래파이트 층이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그래파이트 층에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옥스토비 책에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승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선영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 바로 탄소 6,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층에 파이 엔타이 본딩 MO에 채워져 있다. 라고 했었죠. 이 논리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파이 엔타이 본딩 MO가 나중에 이제 컨덕션 밴드 우리말로는 이제 전도띠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에 채워진 이 전자가 이게 이제 일종의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외부 회로로 흐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칸에는 요 반응을 써주시면 됩니다. 옥스토비 책 기준으로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환원 반응 적으래요. 환원 반응. 환원 반응은 이거겠네요. 자, 영어 표현으로는 캐스아우드, 우리말 번역은 환원 전극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리튬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Y 코발트 O2 더하기 오케이. 자, 캐소드 반응 쪽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옥스토비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 저번 시간에도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코발트가 산화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코발트 산화수가 1가하고 3가하고 4가가 섞여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캐소드 환원 전극을 구성하게 되는데 저 녀석의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리튬 1 플러스가 1 빼기 Y기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코발트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3가 플러스 요게 1 빼기 Y기만큼 있고 코발트 4가 플러스가 Y기만큼 있는 상태에서 O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요거라 이런 말이지. 좋아. 그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Y 이거 리튬 플러스하고 전자 마이너스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요만큼이 다 에노드에서 온 거지. 바로 요 전자가 바로 요거라 이런 말이야. 그럼 이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 뭐냐면은 이 캐소드 쪽으로 제공이 되면 이 전자가 누구랑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이 전자가 누구랑 반응하냐면 특히 여기 있는 코발트 4가 얘랑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코발트 4가랑 반응을 하면 4가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 뭐로 바뀌어요? 3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리튬 플러스가 Y계만큼 있죠. 그게 얘랑 합쳐져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는 산화수가 온전히 어떻게? 리튬이 1 플러스고 코발트가 모두 다 3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가 되는 산화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환원이 돼도 이 안에서도 코발트 3가하고 코발트 4가가 일부 섞여 있지만 이 옥스토비 책 기준으로는 그냥 완전히 다 코발트 3가로 다 돌아온다. 4가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는 이런 식으로 캐소드 반응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 네 번째 전체 반응을 작성할 수 있겠죠. 전체 반응을 쓰라고 돼 있어요. 네 번째는. 그럼 전체 반응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개를 그냥 쭈루룩 다 적으시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쭈루룩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리튬 1 빼기 Y 코발트 O2가 이렇게 표기된 게 그 뭐냐면은 저 어디냐 옥스토비 책의 전체 반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튬 Y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리 가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탄소 6는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탄소 6가 누구였다고요? 그래파이트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옥스토비 책에서는 이 탄소 6를 여기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전체 반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뭐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그 어떤 말이 있냐면요. 충전. 자, 1, 2, 3, 4까지는 방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된 이미 기존에 충전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외부로 공급하느냐, 그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역으로 이제 다 돼가지고 충전이 됐다고 쳐. 그럼 충전이 되면 충전 시는 전해질을 무엇이
5번에 무엇이 전해질 통해 이동하여 무엇의 층간에 삽입이 된다. 바로 충전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방전의 역과정이라고 했었죠. 이 방전의 역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온이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리튬 1 플러스 이온이죠. 이 리튬 1 플러스 이온이 방전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6 바로 C6 그래파이트죠. 이 층상에 다시 층간 삽입됩니다. 그래서 방전 과정에서는 이 그래파이트 층 사이에 그 들어가 있던 리튬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고요. 충전 과정은 이게 역과정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리튬 플러스가 다시 그래파이트 층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C6 그래파이트 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방전시는 이의 역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국어를 못하니까 이 문장을 참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왜냐하면 1, 2, 3, 4까지는 방전 과정이거든요. 난데없이 5, 6번은 충전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방전으로 다시 돌아와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국어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건 좋은 글이겠어요? 매우 나쁜 글이겠어요? 굉장히 나쁜 글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뭔가 충전이 끝나고 그 다음 방전 과정으로 막 가고 아니면 방전 예능이 끝나고 충전 이래야 되는데 좀 국어를 너무 무슨 하여튼 7번은 다시 또 방전 과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방전 과정 속에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는 거죠. 바로 7번은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자가 방전 과정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에노드 층에서 캐소드 층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전 과정에서 에노드는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이 에노드는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방전 과정에서 무슨 극이에요?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바로 마이너스 극이죠. 방전 과정에서 왜 마이너스 극이죠? 짜잔, 전자를 생성하잖아요. 방전 과정에서 마이너스 극이 되죠. 그럼 진짜 어려운 거 선영아? 그럼 환원 전극은 무슨 전극이에요? 무슨 극이에요? 오, 그렇죠. 이 어려운 것을 플러스 극이죠. 방전 과정에서. 왜 캐소드는 방전 과정에서 플러스 극이에요? 이렇게 전자를 소비하니까요. 그래서 전자를 소비하는 전극을 우리가 방전에서 환원 전극 그리고 플러스 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논리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옥스토비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큰 관점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약간 표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자. 자, 다 썼어요? 자, 쓰시고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줄게요. 준다잉.
아이고. 7번. 자, 이 문제는 옥스토비 책을 뒤지시면요. 그 17장이 전기화학 챕터입니다. 그 전기화학 챕터에 그 연습 문제 57, 58 번을 그대로 이제 베끼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57, 58번 문제 두 개를 섞어서 낸 거예요. 섞어서 낸 거라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실제 작년에 학생들 풀었을 때 많이 틀렸을 거예요. 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예,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문제에 트릭이 들어가 있거든요. 트릭. 예, 굉장히 그 문제에 디스트랙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는 되게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 17.57, 17.58을 풀어보시면 예, 제가 말씀드린 트릭이 뭐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렇게 써드리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지? 선영 오케이? 그래. 소영 오케이? 그래. 자, 보자. 우선 자, 지금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고 그게 만약에 이제 가역 과정이다. 그럼 이때 시스템이 하는 일의 크기가 최대가 됩니다. 자, 시스템이 어떤 외부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최대는 어디? 가역 과정이다. 그것도 등운 과정에서. 알겠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렇게 증명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참고하시면 자, 연력학 내용과 관련된 증명 있죠? 요거는 거의 모두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뭐 최대다 최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이 증명의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것 같으면요. 이게 증명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만약에 문제가 뭐 증명하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증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건 전부 다 어디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증명이 되는 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을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바로 자, 이게 뭐냐면 유니버스,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럼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다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이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는 이 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불가능한 건 안 말고 가능한 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것만 이 세상에 실제 존재 가능하다 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죠.
얘를 계산했는데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계산상 음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음수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그건 실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저게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그런 건 불가능하다. 저걸 계산해서 양수가 될 때만 그런 게 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연립각 제2법칙이죠. 자, 이때 여기다가 뭘 걸라고요? 등온을 걸어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럼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걸 수가 있죠. 자, 등온 과정이면 무조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항상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의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T분의 DQ 서라운딩입니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자, 여경아,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등온 과정에서 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왜 이렇게 돼요? 왜냐? 이게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서라운딩 엔트로피가 T분의 DQ 서라운딩이 된다는 건 당연히 소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정의는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Q 서라운딩이 T분의 DQ 서라운딩이 된다는 걸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형아. 외워! 알겠죠? 외우는 거야, 이건. 노벨상 100개 받아도 이건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등온 과정으로 딱 걸면 얘는 이렇게 돼. 이게 엔트로피 정의야. 됐죠? 자, 이때 여기서 또 뭘 거느냐? 여기다가 에너지 보존을 걸겠어요. 자, 그럼 에너지 보존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된다? DS 시스템 빼기 T분의 DQ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바로 요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에너지 보존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DQ 유니버스가 DQ 시스템, DQ 서라운딩. 그래서 시스템의 열량 변화하고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더하면 그게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될 건데,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여경아, 에너지 보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꿨어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어쨌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 부등식을 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요렇게 TDS는 DQ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이때 그 온도를 이쪽으로 곱하고요, 부등호 바깥쪽으로 쟤를 던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항상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시스템 거라고 했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시스템 거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시스템의 엔트로피, 시스템의 열량이니까 시스템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됐죠? 이때 여기서 또 뭐를 거느냐? 연력학 제1법칙을 걸어요.
자, 저기다가 연력학체 1법칙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자, E가 뭐고 W가 뭐예요? E는 내부 에너지고 W는 1이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열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열은 내부 에너지에서 2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아, 요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DW 내비두고 이 내부 에너지를 절로 던지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묘하게도 그 마이너스 있고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느냐? 바로 봐. 이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 입장에서 1의 그 변화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때 그게 바로 서라운딩의 일변화가 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1과 열은 모두 다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시스템의 일변화와 서라운딩의 일변화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개념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혹은 이것을 바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하는 일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그 크기가 보세요. 여기에 최대 최소가 나타나죠. 최대 최소. 그 뭔가 최대값이다 이런 말이죠. 뭐보다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보다 작다라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값이 이게 뭐란 얘기예요? 그 일의 최대값이라는 거죠. 최대값이니까 부등호가 있겠죠. 이걸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이 녀석의 이게 이 녀석의 최대값이 된다. 그리고 이때 어떤 조건에서 맨 처음 등온 가정이라는 가정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DS 서라운딩이 DQ 서라운딩이 된 거니까 여기다가 편의상 T.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최대가 만들어지는 저 등호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 이때 이 등호 조건 따지잖아. 등호 조건. 등호 조건 뭐 할 때? 등호 조건이 뭐야? 이렇게 되면 이 등호 조건이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게 해주는 등호 조건이니까 등호 조건. 그럼 이 등호 조건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고 여기서 온 거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인 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가역이라고 하죠. 그 등호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이게 가역. 그래서 증명이 됐네요. 알겠죠? 그래서 등원 가역 과정에서 시스템이 하는 일의 크기가 최대다가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나 같으면 이거 시험에 내볼 수 있겠어요? 등원 과정에서 시스템이 하는 일이 최대가 됨을 증명하시오. 뭐 이렇게 증명합니다. 알겠죠?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이게 또 되게 유명한 녀석이거든요. 뭐가 유명한 거냐면 바로 요 부등식. 자, 이 부등식 이게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어디서 유도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서 이 부등식을 클라우지우스 맞나? S 하나인가? 클라우지우스 인 이퀄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력학 증명 과정에서 저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저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네요. 자,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지운다잉. 승현 다 적었어요?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준다. 에잇.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등원 등합 과정에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 비팽창일은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 최대 비팽창일. 지금 이 문제는 저겁니다. 최대 비팽창일. 최대 비팽창일. 자, 우선 봅시다. 우선 여러분 비팽창일 알아요? 비팽창일? 승현, 비팽창일이 뭐예요? 비팽창일. 좋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가능하고 또 영어? 비팽창일이 뭡니까? 팽창이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죠? 자, 봅시다. 1. 자, 1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팽창일과 비팽창일. 자, 팽창일은 뭐냐면 1을 출입 시에, 그러니까 1이 출입한다고 했으니까 그 애가 이제 1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게 뭐 그 대상이 시스템이 됐건 서라운딩이 됐건 뭐 누가 됐건 간에 1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1 출입 시에 부피 변화, 요것이 나타나는 걸 팽창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비팽창일은 방금 선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자가 한자말로 무슨 비자예요? 아닐 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선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not 팽창일.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요. 제가
좋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좋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나쁘다예요? 좋다의 반대말은 나쁘단가요? 이게 수학을 배운 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좋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좋지 않다예요. 무슨 말 알겠죠? 좋지 않다고 나쁘다는 수학적으로 같은 건가요? 여러분 수학을 배운 자들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선영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수학적으로 다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자 봐. 선한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한 건가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악한 거의 반대말이에요? 뭐 이게 뭐 God, evil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선한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한 게 아니라고요. 악한 게 아니고요. 바로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의 반대말은 선하지 않은 것.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하다라는 말은 원래 동양에는 없는 말이에요. 동양적 사고관에는 악하단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동양 쪽에서 이제 악하다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 선악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악 개념을 동양에서 이게 뭐냐면은 번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들을 좀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동양 쪽에는 악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선한 것이고 불선한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악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의외로 되게 이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수학적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근데 수학을 만들어낸 자연과학을 만들어낸 서양 애들이 오히려 비논리적이에요. 그 여기는 뭐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 좋았어. 선생님이 철학적으로 완벽해. 좋아. 하여튼 자 그럼 이제 그런 비평창일은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일출입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팽창일은 바로 그 유명한 피스톤과 관련된 일들이죠. 피스톤과 관련된 일. 피스톤 알죠? 피스톤 안에 기체가 들어있고 기체가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바로 팽창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피스톤 관련 일이니까 이 팽창일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내연기관이겠죠. 자, 저 내연기관을 품고 달리는 가장 유명한 기계장치가 뭐예요? 승현아? 저 내연기관을 품고 달리는 가장 유명한 기계장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동차요. 그래서 지금 요건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 엔진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자동차 엔진. 그 엔진에 휘발유가 공기랑 함께 들어가고 걔네들이 폭발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폭발의 그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자동차가 앞으로 출출출 나아가는 거지. 선영아, 자동차 알죠? 그 엔진이란 말도 알죠? 선영아? 엔진 몰라요? 엔진 알죠? 이름은 혹시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기술과정 시간 때 엔진 안 배웠어요? 저기 승현 안 배웠어요? 그래요?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남학생은 기술만 배우고 여학생은 가정만 배웠거든요. 라떼는요. 자, 이거 일종의 뭐예요? 저기 누구냐? 저기 소영아? 남학생은 기술만 배우고 여학생은 가정만 배우는 거. 이거 일종의 뭐예요, 소영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일종의 뭐예요? 성차별이죠? 네, 성차별입니다. 그래서 라떼는 그런 성차별이 빈번했습니다, 진짜로. 매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 남녀 구분 없이 다 그 기술 과정 다 배우죠. 나도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예, 막 뭐 김치찌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쫄면, 내 쫄면 진짜 맛있어요. 내가 해서 먹는 쫄면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어요. 하여튼 요즘 최근에 쫄면에 빠져가지고. 예. 그다음에 단호박 스프도 하고 뭐 그다음에 토마토 스프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잘 만들고 볶음밥도 하고. 아니 내가 집에서 요리할 수 있죠. 뭐 무슨 생각겠어요? 예. 반면에 집에서 전구 같은 건 김선아가 막 갈거든요. 김선아가 전구 되게 잘 갈아요. 무슨 말 하겠죠? 예. 뭐다 배우는 거지. 그 내가 중학교 때 기술을 배웠을 때 기술 교과서에 자동차 내연기관 구조도가 나왔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난 그때 배웠었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안 배우는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자, 그것에 비해서 비팽창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라고 해서 그 대상의 표면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고무판이라고 합시다. 고무. 말랑말랑 늘어나는 고무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고무 밴드면 얘를 자꾸 내가 이 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고무 밴드가 막 혼자 늘어나고 이건 아니지. 반드시 내가 여기 일을 해줬기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내가 애를 써서 얘를 늘려서 이 녀석의 일을 공급해서 얘가 늘어났다고 쳐요. 그럼 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고무 전체의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요런 게 표면 장력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고무를 잡고 이게 왜 보면 고무 밴드로 운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무 밴드 이게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그 고무 밴드에 내가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고무 밴드 일을 해서 고무 밴드 쭉 늘린다고 하더라도 고무라는 물질 전체의 밀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부피가 안 변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팽창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이 출입한다고 할 때 항상 부피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부피가 안 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렉트릭 웍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또용이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로 하루 종일 뭐 하죠? 아, 휴대전화 아무것도 안 해요? 또용아? 뭐 음악 듣죠? 또용이? 안 들어요? 듣고 유튜브도 보죠? 그렇죠. 엄마랑 전화도 하죠. 그다음에 뭐 동영상 뭐 수업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휴대전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당연히 쓰다 보면 쭉 줄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다 쓸 때까지 뭐냐면 휴대전화 갖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배터리로 이것저것 일을 다 하고 나서 봤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는 휴대전화가 이만큼 빵빵하게 부어 있어. 그런 적 있어요? 휴대전화 방전됐더니 휴대전화가 부피가 2배만큼 변해.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바로 전기적인 일이 부피가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일은 두 가지, 팽창일과 비팽창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일들을 지금 동시에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전적인 연력학을 할 때는 요거 없이 팽창일만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화학에 들어서게 되면 이게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연력학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리적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자. 두 번째, 자, 머시너리라고 하는데, 이게 머시너리라는 말은 수식 정리, 개념을 수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표현하는 걸 머시너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연력학과 관련된 수식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DE
자, 보시다시피 E는 무슨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 정의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 정의 어떻게 돼요? 여경아, 내부 에너지 정의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정의가? 뭐라고요? 크게. 아, CVRT요? 아, CVRT요? 아, CVNRT요? 아, 이런 거 듣도 보도 뭐 이런 거 만약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노벨상 받습니다. 그죠? 우선 R이 없어야 되고요. R이 없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누구에 대해서? 이상 기체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기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기적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일반 표현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소영아, 내부 에너지 일반 표현 뭐예요? 바로 dq 플러스 dw. 됐죠? dq 플러스 dw. 이들 여기에 있는 이 w, 이 w가 뭐예요? 선영아, w가 뭐예요? 이게 1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dw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저렇게 해서 요만큼, 이게 바로 팽창일이고요. 요게 바로 비팽창일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일이 팽창일하고 비팽창일로 다 표현이 되는데 보통 연력학을 할 때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부피가 변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변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구분해 준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 그 다음 무슨 조건을 건다? 가역이라는 조건을 딱 걸어준 거예요. 자, 가역을 딱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가역을 걸어주는 순간 저 표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저 표현 아시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누가 뭐로 바뀌었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저건 왜 그래요?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 시스템인데 중요한 건 그게 뭐 할 때? 레버시블, 가역 과정일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라고 하면 그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는 T 곱하기 d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역 과정의 열량이라면 바로 TDS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가역 과정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표현은 바로 PEX가 이렇게. 자, PEX하고 P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PEX는 외부 압력이죠.
근데 가역으로 거는 순간 그 외부 압력이 뭐가 된다? 시스템 내부 압력과 같아지죠. 그래서 원래 팽창률은 마이너스 PEX-dV 바로 외부 압력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가역을 걸어주면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 비팽창률 부분에 뭐가 붙냐면 짜자자잔 난데없이 맥스가 붙네요. 왜죠? 이게 왜 붙어요? 가역 과정일 때 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최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팽창일이건 비팽창일이건 하여튼 일이 가역 과정에서 최대가 된다며요. 그럼 비팽창일로 어떻게 뭔가가 표현이 될 텐데 그것도 어쨌건 최대값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하여 이 첫 번째 예시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이 이게 바로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연력학의 여러 가지 수식적 표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 내부 에너지 변화는 TDS 빼기 PDV 더하기 DWE max. 이게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짜잔. 저 누구더라? 역형아? H 누구예요? 엔탈피. 자, 엔탈피 정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엔탈피 정의는 어떻게 돼요? 저 누구냐? 저 승현아? 엔탈피 정의 어떻게 돼요? 외워야죠. 엔탈피 정의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 자, 우리의 희망 선영아? 엔탈피 정의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박수. 박수 안 쳐? 박수. 역시 선영이 대단해요. 자, 바로 내부 에너지에다가 PV 곱의 변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쓰면 돼요? 바로 TDS PDV DWE max. 짜잔. 그리고 뒷꼬랑지는 PDV VDP. 이건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곱의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곱해 주어 있는 두 항을 미분을 한다. 하나 미분하고 다른 거 내 앞에 빼고 하나 미분하고 다른 거 앞에 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가리 되는 게 생기겠네. 나가리. 그래서 얘를 어떻게? VDP TDS 더하기 DWE max. 됐죠? 자, 그 다음 G. 자, G는 뭐예요? 그 유명한 깁스 에너지죠. 여경아,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표현되죠? 깁스 에너지 변화는 소영아? 깁스 에너지 변화 어떻게 표현되죠? DG는 DH 빼기 DTS 이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 있잖아. 그래서 VDP 더하기 TDS DWE max.
있고 뒷꼬랑지를 TDS SDT. 그럼 뭐가 나가리 되겠네? 나가리. 그럼 어떻게? VDP 빼기 SDT 더하기 DWE 맥스. 보시죠. 보시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등온 등압 과정에서 깁스의 에너지 변화. 자, 바로 DG가 VDP SDT DWE max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하고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럼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G 한 다음에 아래쪽 PT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등온, 등압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등온, 등압이면 여기에 있는 DP, DT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압력 변화도 없을 거고 온도 변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0, 0 나가리가 될 거 아니야. 0, 0 나가리가 되고 뭐만 남아? DWE max. 자, 양쪽이 미방식이죠. 완전 미방 형태니까 양쪽을 적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그냥 W라고 하면 시스템에 일출입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시스템에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게 시스템이 하는 비팽창 일의 크기가 되는데 그게 최대값이 뭐가라고요? 등압 등온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온 등압 조건에서 시스템이 하는 최대 비팽창일은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최대일을 내부 에너지 혹은 엔탈피에서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잘 보세요. 내부 에너지는 최종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내부 에너지에서는요, 누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요, 부피하고 엔트로피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나 할 수가 있냐면 그 어떤 시스템의 변화 과정이 벌어지는데 그 시스템에 부피와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즉 등 부피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등 부피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최대 비팽창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수식상에서 하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어떤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등압 등 엔트로피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압력이 일정한데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 비팽창일이 누가 된다?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부피가 일정하다. 뭐 그런 건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데 어떤 변화 과정이 있는데 엔트로피가 일정한 변화 과정이다.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뭐 계산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걸 직관적으로 등 엔트로피 과정? 그게 뭐 어떤 과정이지? 약간 애매꼬리 하잖아요. 이것도 압력이 일정한 과정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등 엔트로피 과정? 그 엔트로피가 어떨 때 보통 일정한 거지? 이게 애매꼬리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로는 이 최대 비팽창일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깁스 에너지가 되면 등압, 등온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실용 조건. 압력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경험하는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 최대 비팽창일을 바로 깁스 에너지로 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개념을 토대로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